안녕하십니까.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진단검사학과의 김영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질병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체해진단 의료기기의 정량 한계인데요.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체해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실 때 이제 우리 몸의 건강인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혈액 농도가 소량이냐, 미량이냐, 극미량이냐에 따라서 좀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을 많이 이제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체해진단 의료기기의 메서드를 보면은 우리 건강인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성분의 농도에 따라서 채택되는 메서드가 이제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량 한계는 우리가 이제 정량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측정 범위가 인서트 이제 표기가 되는데 이 최소값이 정량 한계입니다. 이 정량 검사에서. 그래서 이 정량 검사는 이 정량 한계라는 것은 이 정량 검사의 최소 측정값인데 우리가 이제 정량 검사 결과의 추세에 맞는 최소 측정값이고, 우리가 이제 또 임상적으로 많이 들어보는 LOD 검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Limit of Detection, Analytical Sensitivity라는 분석 감도라는 용어랑도 이 LOD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소 검출 농도인데 정량적인 그 추세랑은 상관없이 검체 속에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물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꼭 정량적인 검사 결과 추세를 따르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제 블랭크 검체죠. 분석 대상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검체를 반복 측정해서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 시그널에다가 이제 매우 적은 농도의 검체를 이제 반복 측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표준 편차에다가 1.645를 곱해서 더해준 값, 이거를 이제 LOD로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반복 측정했을 때 95% 검출되는 농도의 최소값을 우리가 이제 LOD라고 하고, 분석감도 Analytical Sensitivity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Analytical Sensitivity 분석감도죠. 이 용어는 정성검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LOD도 이제 정성검사에서 사용되는 용어고, 정량검사에서는 LOQ죠. 정량검사는 이 값이 최소 농도가 정량적인 추세를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음 몇 페이지 뒤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정의 그래프를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인에게서 이제 혈액 속에 5,000가지 이상의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 알부민 같은 경우는 4g/dl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혈청 이제 제가 이제 혈청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청에 이 알부민이 4%가 녹아 있습니다. 4g/dl라고 그러면은 4%죠. 무척 고량의 알부민이 존재하고, 알부민도 프로틴의 일종인데 토탈 프로틴 양을 보면은 7%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농도가 존재하죠. 글루코스 보시면 이제 126mg/dl 이상이면 당뇨가 이제 진단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0.1%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은 보통 1000mg 이상 튀게 되는데 그게 1% 정도예요. 혈중 농도에. 그래서 그런 피들은 보면은 끈적끈적하거든요. 무척 이제
질죠. 우리가 이제 삼투압을 많이 결정짓는 소디움 같은 경우도 보면은 145ml 이퀴벌런트 퍼 리터인데 3,335mg per 리터, 그러니까 0.3% 정도의 고농도가 존재합니다. 포타슘도 보면은 꽤 고농도로 존재하죠. 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 이제 1000배씩 낮아집니다. 1000배씩. 그래서 이제 이 포타슘 알부민에 비해서 포타슘은 알부민보다 거의 1000배 이상 낮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크레아티닌 보시면은 1mg per 데시리터인데 이게 정상인에게서의 그 이제 좀 높은 값들이거든요. 정상인 값이죠. 건강인 사람들의 크레아티닌 보시면은 알부민보다는 거의 10,000분의 1 정도 낮죠.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라고 그러면 T3 갑상선 호르몬인데 C펩타이드, 인슐린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죠. 인슐린 분비를. 그런 호르몬 보면은 농도가 이제 포타슘보다 또 1000배 아래인데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튜머 마커라고 하는, 건강인에게서도 튜머 마커가 다 존재하거든요. 미량 존재합니다. 알파 페토 프로테인 13.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CA 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미량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프리티포 같은 거는 피코그램 단위입니다. T3보다 1000배 아래 낮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체기기,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많은 회사들이 카디악 마커를 POCD로 많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트로포닌 같은 경우는 건강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피코그램 단위로 존재하는 10피코그램, 20피코그램. 그래서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농도들이 이 1000배씩 이렇게 낮아지는 농도들의 그 혈액 성분들이 알부민이 10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 정도 존재하는데 이게 1000분의 1로 낮아지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이 성분들의 농도대는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배 이하로 낮아지거나 100만 배 이하로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알부민도 보면은 1g per 데시리터, 많으면 뭐 5g per 데시리터, 이렇게 좁은 범위, 네로우 레인지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스케일로 1000배씩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데, 그 로그 스케일을 넘지를 못해요. 낮아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로그 스케일을 이렇게 근처에도 못 가죠. 거의 그게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HBS 안티젠, 건강인에게서는 HBS 간염 바이러스 항원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염이 되면은 혈액 속에 HBS 안티젠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좋은 체질진단 의료기기는 극미량일 때 빨리 디텍션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10여 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했냐면은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의 농도까지 디텍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피코그램까지 하고 있는데, 단점은 펄스 포지티브가 좀 높아졌다는 거. 그렇지만 그 장비로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정량 한계라든지 LOD 값, 검출 한계로 잡으면은 훨더 이렇게 펄스 포지티브가 낮아지죠. 왜냐면은 극미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니까. 그 전에는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측정도 못했는데, 지금은 측정 방법이 정말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제조업체들의 연구 개발에 의해서요. 이제 AGU 검사인데, AGU 검사도 현재는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내려왔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렉트로 케미루미네센스
메서드가 개발돼서 그렇거든요. 이제 이 논문을 보시면은 2017년에 코사카 등이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에이즈 항원 P24 안티젠을 극미량 측정하는 건데 어느 정도로 극미량을 측정하냐? 10의 마이너스 17 이게 이제 마이너스 17승까지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PCR보다 100분의 1배 미만으로, 그러니까 더 이제 저농도를 측정한다는 거고, 현재 이제 EC 일렉트로케미로미너스 메서드보다 10의 5승배 10만 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10cc 속에 바이러스 한 개 들어있는 양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임상에서 쓰기는 그렇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10cc를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마이크로, 100마이크로만 쓰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좋아져도 이런 경우 폴스 포지티브가 나옵니다. 폴스 네거티브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10cc당 이제 한 개까지 이제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1cc는 한 개는 안 돼, 10분의 1개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니까 이제 폴스 네거티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그 초극미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개발된다고 그랬더라도 실제로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연구자의 방법인데, 나노미터 사이즈의 구조물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레버라고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죠. 거기에 어떤 물질 하나가 붙으면은 무게가 감지돼서 그 무게와 그 이제 이 붙어 있는 물질을 감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발광제 두 가지 팩터를 조합해서 10의 77승분의 1 농도까지 측정한다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아무리 검사를 그렇게 해도 폴스 네거티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제 정량한 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정량한 게는 LOQ는 정량 검사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정성 검사, 우리 그 감염 검사라든지 또는 이제 그 유전 검사에서는 정량적인 검사보다는 정성적인 검사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성적인 검사에서는 검출한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검출한계는 애널리티컬 센시티비티, 분석 감도라는 것으로 이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죠. 이제 이 검출한계를 어떻게 이제 설정하느냐면요, 보시면은 검출한계가 이 검체 속에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존재 유무를 판명되는 최소 농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의 그 농도가 없는 것과 그 LOD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LOD는 LOB, 그러니까 리미터 블랭크, 블랭크 검체를 반복 검사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 시그널의 그 거의 최대값이죠. 95%에 이치하는 그 값에다가 이제 이 값을 넘어가는 이 부위, 이 근처는 어떤 물질이 존재할 거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범위를 둬야 될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적은 농도의, 그러니까 미량의 그 농도를 가지는 샘플을 반복 검사해 가지고 이제 그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거에 1.645배를 더해 주면은 그걸 이제 LOD라고 이제 검출 한계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좀 통계적인 마인드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LOD 값이 이 이제 블랭크 LOB에다가 1.645 곱하기 표준 편차 값을 해주게 되면은 이 정도부터는 결국 이제 그 LOD가 이제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20번 검사했을 때 19번 검출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값을 보여주는 최소 농도가 결국 LOD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농도에 따라서 이 시그널을 이제 보시면은 블랭크는 농도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을 해서 시그널을 보면은 시그널이 넓게 분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도가 있게 되면은 블랭크 검체보다는 시그널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시그널이 매우 농도가 작을 때는 중구난방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더 농도가 높아지면은 반응의 시그널이 이제 정밀해지게 되고, 그 전부터 우리는 정량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정량적인 추세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이 부위는 정량적인 추세에 놓이지 않고 값이 시그널이 이렇게 넓게 분포하죠. 이 값을 LOD라고 이제 말하고 이 값을 이제 LOQ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분석 감도 Analytical Sensitivity LOD,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퀴벌런트라는 텀을 이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 95% 검출이 되는 이 농도, 이거를 분석 감도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LOD라고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컷오프라는 개념은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컷오프는 센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결정하는 이제 농도인데, 경우에 따라서 민감도를 95%도 잡을 수도 있고 80%도 잡을 수도 있고 70%도 잡을 수 있고, 특이도 민감도가 높아지면 특이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5%라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검체를 검사했을 때 95% 검출이 된다는 말은 민감도가 95%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컷오프는 시약회사가 결정한 정책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퀴벌런트라는 결과는, 그래서 이제 이 컷오프에 따라서 이퀴벌런트 결과, 그러니까 이제 검체를 20번 검사하면은 그러니까 80% 양성이 나온다 또는 70% 양성이 나온다, 이거를 회사에서는 이제 양성의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그러면은 이퀴벌런트라는 레인지를 줘서 재검할 수 있도록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퀴벌런트라는 용어는 체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카디악 트로포닌의 LOQ를 어떻게 볼 거냐? 왜냐면은 요즘 이제 하이 센시티브 카디악 트로포닌 검사가 10여 년 전부터 좀 이슈거든요. 예전에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밖에 측정이 안 돼서, 그때는 그 정도면은 이제 건강한 사람의 혈액 속에는 그 값이 나오질 않았어요. 건강한 사람의
카디악 트로포닌 농도는 피코그램 단위로 매우 낮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다 제로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 이제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측정되는 시약이 개발됨으로 해서, 그러면은 많은 회사들이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측정하는 시약을 개발해서 퍼블리시하고 있는데, 그럼 성능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어떤 회사는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에서 매우 값이 들쭉날쭉인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퇴출시키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성능 좋은 것들만이 살아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이 건강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값에 그 이제 99, 100분위수의 그 농도에서 정밀도가 10% 미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밀해 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 건강한 사람에서 트로포닌의 농도들이거든요. 요즘 이제 다 그 거의 1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15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죠. 그래서 예전에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측정했던 그런 시약으로는 검출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건강인에게서 나타나는 트로포닌의 양도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건강인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10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으로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건강인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수치가 유의한 거니까요. 이제 그 카디악 트로포닌 검사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행위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튜머 마커인데요. 튜머 마커 이제 보시면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용되는 튜머 마커는 거의 동일합니다. 최근에 이제 소개된 튜머 마커 새로운 거는 5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그 튜머 마커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라든지 CA 125라든지 이런 농도들이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암이 걸렸을 때 그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보다 이제 더 증가해야지 임상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로 까지 그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그 튜머 마커의 가장 큰 단점은 여기 보시면은 건강인들에게 있어서의 농도 분포인데, 건강인들에게서 농도가 이제 매우 이제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암 환자가 이제 발병을 했을 때 조금씩 높아져서 건강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농도와 암 초기 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농도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튜머 마커의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티 보시면은 50%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튜머 마커들은 이제 그러니까 정량한 게 에러큐를 낮출 필요가 없는 거죠.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프로틴도 마찬가지죠. 프로틴은 우리 혈액 속에 7%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프로틴이 10배 이상 줄어든다 그러면 사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의 그 측정하는 것도 보시면 이 이제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농도 높은 농도만 이렇게 제대로 측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 뷰레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구리시약을 시름이랑 섞어주게 되면은 이 구리시약은 3g per 데시리터부터 11g per 데시리터까지 직선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에러큐는 3g per 데시리터인데 이 에러큐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산 사람이 3g까지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에러큐는 제가 3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돼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에러큐는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냐? 농도가 아주 낮은 성분에서만 의미가 있게 됩니다. 또는 간염 환자나 에이즈 환자처럼 이제 건강인에게서는 아예 발견되지 않은 것들에서 의미가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최근 20여 년 사이에 케미루미너센트와 일렉트로 케미루미너센트 메소드가 이제 소개되어 왔었는데, 케미루미너센트는 화학 반응으로 일어나는 발광 현상인데 발광 유지 시간이 매우 짧아서 시약 안정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일렉트로 케미루미너센트는 이제 그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에다 전기를 줬을 때 발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반응 시간이 매우 빠르고 시약 안정성이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요즘 시세는 ECLIA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좀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EIA 메소드인데요. 우리가 극미량을 또는 미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 항운항체 반응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스 스펙트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게 되는데 아직은 비싸가지고 그렇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EI 메소드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EI 메소드가 이게 이제 그 이제 시약으로 사용되는 항체 또는 항원 양에 따라서 측정하는 그 반대편 물질의 양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자 커브가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농도가 작으면은 시그널이 작기 때문에 이제 그 반응이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항운항체 반응을 우리가 이제 검체량이 미량일 때는 여기가 시약이랑 잘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닥에 시약들이 고정돼 있으면 접촉면이 작기 때문에 파티클을 이용하게 되면 플루이드에 떠돌아다니는 파티클에 의해서 검체량 접촉하는 면이 넓어져서 이제 결국 라텍스 파티클을 많이 이용하죠. 마이크로 파티클을. 그래서 미량이라도 결합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케미루미너센트나 시그널이 증폭이 아니죠. 시그널을 더 잘 생성하는 거죠. 증폭은 또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색깔을 보는 거는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까지는 색깔 화학 반응으로 잘 보는데 나노그램은 그런 색깔 변화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미루미너센트는 쉽게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가고 피코그램까지는 미량의 그런 그 발광 물질이 있더라도 전기적 자극을 줘서 더 빛을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미량의 극미량에서도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농도 차가 극미량에서도. 그래서 요즘 이제 ECLIA가 대세인 것 같고 마이크로 파티클 개념도 또한 대세인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저는 과거에는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으로 펜토그램 퍼까지 내려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예전엔 해봤지만 실제로 이제 혈액 속에 일어나는 성분들은 정상적으로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까지만 측정돼도 이제 대부분 다 그 정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